끈적끈적한 숨소리가 목덜미를 감쌌어요. 오늘따라 더 예쁘네? 저는 슬쩍 몸을 빼며 말했어요. 아내도 있으면서? 제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하자 주저없이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뭐라고? 그냥 파트너지. 파트너? 사랑은 다른 거야. 그럼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은 뭔데? 내가 너를 생각하는 마음 아닐까? 그러면서 또 입술을 들이대더라고요. 저는 손가락으로 가볍게 그 입술을 밀어내며 말했어요. 조심해요. 그러다 아내한테 들킬라. 아내가 있는 게 문제인가? 이혼하면 되겠어? 이혼? 나 때문에 이혼할 생각도 있어요? 당연하지. 저는 그 뻔뻔한 얼굴을 빤히 들여다봤어요. 그 남자는 바로 제 형부였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윙크를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그 면상 앞에 놓인 와인을 들이붓고 싶었어요. 우리 언니가 사랑한 남자가 겨우 이런 남자였다니. 하루라도 더 빨리 한국에 오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어요. 미국에서 애널리스트로 하루하루 바쁘게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국에서 택배가 도착했더라고요. 언니한테 온 거네? 이제는 성도 국적도 다르게 사는 언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어요. 택배를 뜯어보니 큰 상자 안에 어릴 때부터 사용한 언니의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귀여웠죠. 이게 다 뭐야? 사진첩도 있네? 어린 시절 언니의 사진을 넘겨보며 미소를 지은 것도 잠시.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왜 나한테 보냈지? 가만히 보니 꼭 유품 상자 같기도 한 게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상자 안 언니의 편지가 있었어요. 편지를 본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언니가 보낸 것이 정말 유품 상자였다는 것을 안 뒤 잠이 안 오더라고요. 회사에 장기휴직 신청을 했고 만약 휴직이 안 된다면 처리해달라고 사표까지 제출했더니 상사가 놀라더라고요. 그 뒤 바로 한국으로 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해야 할 게 많았거든요. 한국에서 할 위장 취업도 준비해야 했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갖기 위해 운동과 스타일링 변화까지 시도했어요.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소라면 절대 신지 않을 하이힐에 화려한 모피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나는 캐서린이다. 한국에서 쓸 미국 이름을 수도 없이 되뇌며 한국 땅을 밟았죠. 가장 먼저 형부라는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를 확인했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형부 옆에 아내가 있었거든요. 우리 언니에겐 주어지지 않았던 법적인 아내의 자리에 버젓이 다른 여자가 있더라고요. 언니의 편지를 떠올렸어요. 나랑 우리 아기는 버림받았어. 언니는 뱃속에 7개월 된 아기와 함께 세상을 떠났어요. 결혼할 거라는 형부의 약속만 믿은 채 미용사로 뒷바라지만 수년을 했더라고요. 이제 더 살 이유가 없어. 그래도 너에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도 너에게 보낼게. 네가 간직해줄래? 이제 그 사람에게 내 물건 같은 건 버려야 할 쓰레기일 뿐일 테니까. 언니의 편지를 잡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리다 못해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났어요. 그 마음 그대로 한국에 와 고급 부티크 컨설턴트로 위장 취업을 했죠. 위장 취업에 도움을 준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한국에서 친척이 위장 부티크 컨설턴트 일을 하는데 웬만한 부자들은 다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그 사람에겐 쓰레기 같은 형부 역시 고객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제 사연을 들은 그 사람이 한국에서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온몸에 명품을 휘두르고 갔더니
그 여자 대표가 피식 웃더라고요. 이런 느낌은 오히려 신뢰를 주지 못해요. 고급 부티크를 다루는 사람일수록 더 정갈해야지. 과한가요? 남의 옷 입은 것 같은데요? 애널리스트라면서요. 네. 언니분이 그렇게 된 건 안타깝게 생각해요. 부자놈들 원래 다 그래요. 물론 그놈이 부자는 아니지. 보면 부자 와이프 만나서 신분 상승한 티가 나거든. 아직 처가에선 인정받지 못한 걸로 보이던데요. 회사에서 위치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라더니 똑똑하네요. 대표님이 그댁에 위험이 될 사람을 걸러주시면 은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댁에는 절대 해가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나한테 해가 되지 않게 하세요. 그러면 내일 미팅이 있어요? 잘해봐요. 그렇게 형부라는 인간과 처음으로 마주했어요. 제 아내 취향이 워낙 고급이라 진짜 잘해주셔야 돼요. 그럼요. 저희 회사 에이스로 붙여드릴게요. 그러면서 대표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명문대 출신이고요. 순간 형부가 저한테서 눈을 못 떼더라고요. 미국에서 와서 그런지 지적이고 아름다우시네요. 만족하실 겁니다. 옆에 딱 붙어서 케어하라고 얘기했어요. 좋네요. 아내가 대표님을 믿고 소개를 해준 이유가 있군요. 대표님이 빠지고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맞은편이 아니라 옆으로 가서 앉았어요. 순간 형부가 당황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왜 옆으로? 자료를 같이 보려면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하시면 태블릿을 한 대 더. 앉아요, 여기. 그러면서 자기 옆자리를 손으로 톡톡 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선이 끈적하더라니 꼬시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어머, 죄송해요. 테이블인 줄 알고. 괜찮아요. 뭐 본능적으로 한 행동이겠죠. 어머,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날 왜 그렇게 빤히 봤지? 사장님도 빤히 보셨잖아요. 사장님? 결국 사장님 되실 상인데. 관상 볼 줄 알아요? 그냥 느낌으로 알아요. 잘 될 사람. 그 말에 자극을 받은 모습을 보니 분명 열등감도 있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계속 공략했죠. 당신은 성공할 사람이다, 최고다 그러면서 추켜 세웠더니 얼마 안가 홀랑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짙게 칠한 손톱 끝으로 그의 손등을 가볍게 긁으며 말했죠. 제가 사모님 비서 대신 직접 리모델링에 참여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직접 해주시면 좋죠. 딱 봐도 보는 눈도 있으시고. 분명히 만족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컨설턴트님 손길이 묻는 집에서 살게 되는 거네요? 좋아해 주시니 다행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모님께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 와이프가 좀 예민해서 힘들게 하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요. 내가 위로해 줄게요. 어머, 정말요? 그러면서 제 귓가에 숨결을 불어넣더라고요. 소름 돋기 싫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계속 보다 보니 이런 남자에게 넘어간 부잣집 아내가 더 불쌍하더라고요. 그럼에도 그 순간만 참으면 제가 얻는 게 더 많았어요. 저는 형부와 결혼한 여자와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꼭 친구처럼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역시 전문가 손길은 다르네. 다 마음에 들어요. 날 이렇게 만족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만족하시다니 다행입니다. 꼭 제 언니 같아서 더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언니? 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제 언니요. 어머, 언니가 왜요? 남자한테 배신을 당했더라고요. 뱃속에 아이도 있었는데. 아니, 남자가 어떻게 했길래.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언니가 미용사로 수년을 뒷바라지하고 아이까지 가졌는데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더라고요. 웬일이니? 그 남자가 쓰레기네. 어쩌다 그런 남자를 만났대? 그러니까요. 우리 사모님은 그런 쓰레기 만나시면 안 되는데. 순간 형부 아내의 표정이 살짝 굳더라고요. 나는 그런 사람 안 만나지. 언니 본 상황은 안타깝지만 내가 뭐 나를 헌신하면서까지 남자 뒷바라지할 여자도 아니고요. 나보다 급이 낮은 남자를 만나서 사는 것도 일종의 헌신일 수 있죠. 그냥 내가 가진 걸 좀 나눠 쓰는 것뿐인데. 그래도요. 그 남자에겐 전부일 테니까요. 우리 전문가님, 내가 그동안 친구처럼 대해줬더니 좀 기어오르는 것 같네? 불쾌하셨어요? 저는 같은 여자로서 걱정돼서 드린 말씀이에요. 감히 내 걱정을 한다고? 본인 앞가림이나 잘해요. 물론 그래야겠죠. 근데 저라면 그런 남자는 안 만날 것 같아요. 더더구나 사모님처럼 금수저처럼 태어났다면 더더욱 검증은 철저히 할 거예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유혹에 약한 남자 좋아하세요? 그런 남자 좋아하는 여자가 어딨어? 설마 우리 남편이 그렇다는 거야? 저는 형부의 아내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일단 운은 띄었지만 자칫하면 내가 잘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나 다음 날도 저는 잘리지 않았고 또 형부의 아내와 만나게 됐죠. 그러나 형부의 아내도 평소와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본론을 말해. 나한테 접근한 거 맞지? 내가 김 대표한테 연락해서 자를까 하다가 일단 물어나 보려고 다시 보자고 했어. 사모님, 비록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사모님을 뵙고 사모님이 참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런 분이 그런 하찮은 남자한테 속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본론만 말하라니까? 저는 그간 형부와 만나며 해온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형부 아내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더라고요. 유혹에 약한 남자 같더라고요. 나한테 왜 그래? 이 유혹에도 약하고 사실상 여자 등쳐먹는 것 말고는 인생에 답도 없는 남자를 좋아한 미련한 여자를 알고 있거든요. 설마... 네, 우리 언니요. 형부 아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너 우리 집 리모델링에서 손 떼. 사모님, 다 집어치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더라고요. 지켜보고 있던 대표님이 나오셨어요. 괜찮을까? 글쎄요. 죄송해요. 제가 좀 서둘렀나 싶어요. 각오한 건데 뭐. 행여나 대표님께 피해드릴까 봐요. 그건 자기 형부 보니까 가관이더라. 그런 남자를 끝까지 끼고 살겠다고 하면 나도 저 집 일은 안 하면 그만 아니겠어? 대표님, 그냥 자기는 자기 할 일에 내일은 내가 알아서 수습할 테니까. 며칠 뒤 저는 대표님과 함께 형부 장인의 생일 축하 파티장으로 갔어요. 저를 본 형부 아내가 흠칫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이내 못 본 척을 하더라고요. 마침 눈치 없는 형부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다가왔어요. 요 며칠 꽤 바쁘셨나 봐요? 왜 연락도 안 받으시고. 다 사장님 댁 일하느라 그런 거죠. 아이, 섭섭할 뻔했잖아요. 그러면서 느끼한 미소를 짓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내가 등 뒤에 있는데도 자기 표정을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대놓고 저한테 윙크를 했어요. 더는 참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의 눈앞에서 리모컨을 든 손을 하늘 위로 번쩍 들어 올렸어요. 뭐 하는 거야? 이제부터 쇼타임이야. 주인공은 너야. 뭐? 너?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생일 파티장에 마련된 대형 화면 스크린에
언니와 형부가 다정하게 입 맞추는 사진이 띄워졌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형부가 고함쳤지만 모두의 시선은 스크린을 향해 있었어요. 언니의 유품 상자에 들어있던 초음파 사진이 뜨자 형부 아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야, 너 이리 줘. 그 리모컨 이리 안 내? 형부는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대표님이 제 앞을 가로막으셨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 뭐야? 당신도 한패야? 제 직원입니다. 그리고 제 VIP께서 알아야 할 진실이기에 공개하는 거고요. 내가 당신 VIP야? 아니요. 정확히 제 VIP는 회장님과 그 따님이시죠. 형부의 아내를 보는데 형부 아내가 저를 보며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라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화면이 바뀌면서 형부가 다른 여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건 저도 처음 보는 것들이었죠. 저건 또 뭐야? 야, 너 내 휴대폰 해킹까지 했냐?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당신 아내라면 모를까. 순간 형부가 놀라서 자기 아내를 보더라고요. 형부를 보는 아내의 표정이 서슬퍼렇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전 형부 아내에게서 제 정체를 밝힌 뒤 숙소로 돌아갔는데 한숨만 나왔어요. 복수심에 불타서 너무 서두른 건 아닐까. 하루라도 빨리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아무 죄도 없는 형부의 아내에게 더 상처를 준 건 아닌가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이튿날 대표님께 전화가 왔어요. 우리 파티 초대받았어. 네?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생일 홈파티에 우리를 초대하겠대. 이대로 복수가 망한 건 아닐까 괴로웠는데 생각지도 못한 초대를 받았어요. 뭐가 잘못 온 거 아니겠죠? 너도 꽃같이 오래. 자기도 보여줄 게 있다는데? 누가요? 회장님, 따님이.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파티장에 왔는데 형부의 아내도 제 이야기를 듣고 뒷조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형부가 다른 여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역시 쓰레기 그 자체였어요. 보고 싶다. 오빠도 참. 좀 전에 모텔에서 다 봤으면서. 그러니까 더 보고 싶네. 매일 보고 싶어. 그럼 우리 결혼할까? 널 위해서라면 이혼도 할 수 있어. 메시지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형부가 제 멱살을 잡았어요. 웃음이 나와? 너 우리 와이프한테 뭐라고 했어? 이러려고 와이프 비서 대신 네가 직접 리모델링에 참여하겠다고 한 거야? 응, 이제 알았어?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정체가 뭐냐고? 네가 버린 우리 언니 동생? 어이가 없네. 웃기지 마. 걘 동생 없어. 친자 확인 검사 결과라도 보여줄까? 나 우리 언니 동생 맞아. 네 뒷바라지에 네 아이까지 임신했지만 버림받고 목숨을 잃은 우리 언니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난 임신하길 바라지 않았어. 멋대로 임신한 건 네 언니라고. 미용사로 일해서 네 뒷바라지 한 건? 그것도 바라지 않았니? 뭐야, 진짜 다 알잖아? 우리 언니니까. 말도 안 돼. 동생이 있단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나는 어릴 때 입양됐어.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 언니가. 뭐? 언니가 20살도 채 되기 전에 아빠 엄마가 돌아가셨고 언니도 결국 혼자가 됐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당신을 만났고 너무 외롭고 힘들 때라 쓰레기인 줄도 몰랐겠지. 아니야, 진짜 사랑해서 만났어. 너는 가난한 대학생이었고 우리 언니는 이제 막 미용기술을 배워서 사회에 나왔을 때였지. 그런 네 학비 다 대준 사람이 누구였지? 순간 형부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거야 사랑하니까. 그래, 우리 언니가 너 같은 쓰레기를 사랑해서 학비까지 다 대줬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지? 마음이 변한 걸 어떡하냐?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거잖아.
마치 되게 깔끔했던 것처럼 말하네. 우리 언니랑 계속 만나서 할 거 다 하면서 취업해서 그 회사 회장 딸을 꼬신 거잖아? 만약 잘 안 됐다면 우리 언니한테 돌아갈 생각이었겠지. 그래서 양다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문어다리였네? 우리 언니는 여기까지 모르고 간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야. 그때였어요. 형부 아내가 마이크를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아버지 생일 파티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날인데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됐어요. 지금 보시는 저 메시지 창은 제 남편의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한 게 신의 한 수였다고 할까요? 저 인간은 하루라도 빨리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했는데 저는 1년 정도는 두고 보고 하자는 입장이었거든요. 형부 아내의 이야기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 언니는 아이가 생겨도 절대 혼인신고 안 해줬으면서 저 여자한테는 혼인신고 하자고 구걸했니? 야, 대여가 걸렸는데 겨우 피라미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 너라면 그럴 수 있어? 나라면 그렇게 해. 네 대학 학비, 취업 준비할 때까지 돈 다 대준 사람이 우리 언니니까. 와, 그렇게 하래? 내가 해달라고 한 거냐고? 우리 언니 들으라는 듯이 네가 알린 소리 했잖아. 네가 어떻게 알아? 알아. 우리 언니 유품 상자가 나한테 왔으니까. 그때였어요. 형부 아내가 마이크에 대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리 와요. 네? 와서 얘기해요. 저 인간에 대한 진실을 우리 모두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2번 다시는 이 바닥에서 고개 못 들고 다니게. 마이크 잡고 이야기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인 뒤 형부의 아내가 주는 마이크를 받았어요. 심호흡을 한 뒤 모인 사람들을 보는데 대표님이 힘내라는 듯 주먹을 쥐고 파이팅을 외쳐주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인 뒤 언니의 일기장을 화면에 띄웠어요. 사실 사모님께서 이런 결단을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일단 마이크를 주신 사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정체를 알고 많이 놀라신 것 같았는데 얼마 전 연락을 해주셨어요. 오늘 모든 것을 밝혀달라고요. 저는 형부의 아내를 봤어요. 형부의 아내도 계속해도 좋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화면에 보시는 건 우리 언니가 남긴 일기장입니다. 믿었던 아기 아빠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우리 사이에 아기가 있다는 나에게 아기를 포기하라고 했다. 포기하지 않을 거면 각서를 쓰라고 했다. 아기를 빌미로 자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자기 가족에게 아기의 존재를 알리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너무 당황해서 물어봤다. 당신 가족이 누굴 뜻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다.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게 바로 그 이유였다고. 나의 세상은 끝났다. 다시 봐도 가슴 아픈 내용이었어요. 우리 언니는 절망 속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제대로 된 추억 하나 쌓지 못한 채 친언니를 잃었고요. 제가 입양 사실을 알게 된 어린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자랐어요. 제가 입양하라는 걸 모를 수가 없었죠. 부모님은 미국인, 저는 한국인이었으니까요. 유전자 등록을 해놓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왔어요. 언니가 저를 찾고 있다는 연락이었죠. 서로 사는 국가가 달라서 만난 적은 없어요. 늘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하며 지냈고 취업을 한 뒤로는 더 바빠서 연락도 자주 하지 못했죠. 그러나 마음은 늘 언니가 있는 한국에 있었어요. 이번 휴가 때는 꼭 언니를 보러 오겠다고 약속했었죠. 언니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환하게 웃던 영상통화 속 모습을 기억해요. 아마도
제 조카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었겠죠. 아까 보신 초음파 사진 속 그 태아요. 이제는 언니와 함께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평생 언니의 유품을 간직한 채 살아갈 테니까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형부의 아내가 와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고생 많았네요. 용기 내서 진실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내 인생은 안 망했어요. 뱃속에 아기를 갖고도 외롭게 세상을 떠난 언니가 떠올라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그때였죠. 내 생일 파티인데 다들 눈물바람을 하고 있으니 그 조상난 줄 알겠어? 가뜩이나 내년에는 그 생일이 아니라 기일을 지키게 되는 건 아닌가 늘 불안한데 말이야.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마당에 내 딸을 구해준 고마운 은인이에요. 다들 좀 혼란스럽겠지만 우리 딸이 다시 미혼 상태가 됐다는 걸 알립니다. 좋은 혼처 있으면 소개해줘도 좋아요. 자, 이제 우리는 파티를 즐깁시다. 불청객은 쫓아내고. 기다렸다는 듯이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형부를 포박했어요. 아, 이거 누구라고? 나 이 집 사위야. 불청객 아니랄까봐 시끄럽기는. 당장 내보내. 형부가 쫓겨난 뒤 형부 아내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응접실 같은 곳이었는데 앉아서 눈물을 닦고 있자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어요. 힘들었죠? 사모님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나를 구해줬는데? 이렇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알리는 거 사모님 같은 부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치부기도 하니까요. 물론 아버지는 반대하셨죠. 하지만 내가 하겠다고 했어요. 괜히 조용히 이혼했다가 엉뚱한 소문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어요. 내 과실도 아닌데 괜한 소문 달고 싶지도 않고 나는 결혼도 하고 싶거든요. 얼른 정리하고 새 사람 만나야죠. 그 사람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그게 궁금해요? 언니가 왜 좋아했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보기엔 유혹에도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남자 같은데. 나랑 언니 안목이 아주 엉망이다? 죄송합니다. 맞아요. 이제 보니 엉망이었네. 순수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여자라곤 전혀 모른다는 듯이 접근했거든? 우리 언니랑 동거까지 했던데요? 우리 언니 집에서. 그러니까요. 난 전혀 몰랐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짠하더라고. 여자 등쳐먹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인 줄도 모르고. 회사에서 만나신 거예요? 내가 상사였어요. 우리 팀에 들어온 신입이었고 일을 하도 못해서 혼내다 보니 정이 들었달까? 내가 미쳤지.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던 것 같아. 처음엔 제가 미우셨죠. 밉다 뿐이에요. 잘 굴러가던 내 인생에 갑자기 웬 돌멩이 하나가 탁 놓인 것 같았지. 거슬리고 불편했어. 근데 이상하긴 했어요. 그 사람 한 번씩 연락 없이 사라질 때가 있었거든. 외근 갔다 왔다고 하는데 정확히 뭐라고 말을 안 하더라고. 내가 직급이 올라가면서 부서가 달라졌거든. 알아보면 정말 외근을 갔다고는 하니까 내가 괜히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하고 말았지. 근데 그쪽이 나타나 폭로한 덕에 휴대폰 잠금을 풀어봤더니 아까 본 그런 메시지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하루 정도는 멍했어. 회사에 휴가까지 쓰고 집에 틀어박혀 있었더니 남편이 묻더라고. 왜 그러냐고. 아, 이젠 전 남편인가? 그래서 그랬지? 머리 아픈 일이 좀 있다. 아무래도 내가 썩은 물인 줄도 모르고 그 물을 마신 것 같다고. 자기 얘긴 줄도 모르고 흥분해서는 그러더라고. 그 물 자기가 퍼내주겠다고.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하겠다고 했어.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나 결심이 서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빠 생일 파티에 초대한 거예요. 비데이로 딱 좋은 날 같아서. 고마워요. 언니 때문에라도 나한테도 복수하고 싶었을 만한데. 사모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원래 직업은 뭐예요? 우리 김 대표님이 그러던데. 진짜 직원은 아니라고. 애널리스트예요. 어머, 정말요? 네, 미국에서 살고 있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막 하대했네?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아직 쇼는 끝나지 않았어요. 네? 앞으로 더 재밌는 구경 시켜줄게요. 내 인생을 건져준 은인에게 바치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줘요. 혹은 돌아가신 언니에게 드리는 선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행히 형부 아내의 도움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형부의 정체를 까발리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나 속이 아주 후련하진 않더라고요. 형부 아내와 대화를 마친 뒤 그 집을 나오던 그때였어요. 야! 어디선가 그 인간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야? 뭐야? 내가 누군지 알면 이딴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너는 겁대가리도 없냐? 네 언니 친동생이라면서 날 꼬셔? 겁대가리가 없는 건 너지. 감히 우리 언니를 건드렸으니까. 네 주제에. 네 언니는 내가 하라는 건 다 아는 여자였어. 내 앞에서 얼마나 순종적이었는 줄 알아? 딱 보니까 너도 네 언니 끼가 있던데? 너도 나한테 끌렸지? 하긴 자매니까 남자 취향이 비슷할 수도 있지. 진짜 역겨워서 못 들어주겠네. 뭐? 내가 아직도 너한테 의뢰받아서 일하는 부티크 컨설턴트로 보여? 그리고 내가 널 언제 꼬셨니? 내가 지금껏 살면서 꼬시지도 않았는데 넘어오는 남자는 네가 처음이야? 너야말로 나한테 진짜 끌렸던 거 아니야? 우리 언니 동생인 나한테 너도 모르게 끌려서 별것도 아닌 걸 호감신호로 알고 들이댄 거 아니냐고? 순간 그 인간이 당황한 듯 눈만 깜빡거리더라고요. 뭐? 처음엔 나도 진심이었어. 누가 네 진심 따위 궁금하대? 진짜라고. 나도 처음엔 네 언니가 좋았어. 착하고 예쁘고 내가 하고 싶다는 걸 다 하게 해주겠다고 밤낮 없이 일하는 게 고마웠다고. 하지만 나중엔 좀 부담스럽더라. 덕분에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까지 들어갔는데 솔직히 나한테는 선택지가 더 넓어진 거잖아. 그런데 네 언니는 나만 보고 있고 처음에는 일탈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기 시작했어. 근데도 네 언니는 전혀 모르더라. 그저 밤낮 없이 일만 하고 날 위해서 밥 짓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 회사 회장 딸이랑 연애를 하게 된 거야. 내 인생에 이런 행운은 두 번 다시 없겠다 싶었지. 그런데 네 언니가 찬물을 끼얹었잖아. 갑자기 애라니. 난 헤어지려고 했는데 애 가졌다고 하는 건 반칙이잖아. 누가 들으면 우리 언니가 너 몰래 애라도 가진 줄 알겠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우리 언니가 애를 혼자 가졌어? 그 여자랑 사귀게 됐으면 그 즉시 우리 언니랑 헤어졌어야지. 다 네 언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네 언니는 나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준 거라고. 봤잖아. 결국 네 언니 그렇게 가버린 거. 걘 내가 없는 인생 같은 건 생각도 못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네 언니한테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하라고. 뭐가 두려운데? 넌 어차피 이 집안에서도 쫓겨났고 그 회사도 더 못 다닐 거야? 우리 언니가 너를 위해 애쓴 시간은 안타깝지만 어쩌겠어. 그건 우리 언니가 잘못한 거지. 그럴 돈과 시간을 자기 인생에 더 투자해야 했는데 내 언니가 살지 못한 시간 동안 넌 절대 잘 살 수 없어.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제발 너도 네 언니도 나한테서 좀 떨어져.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잖아. 나 이미 저주 받았어. 네 언니가 날 저주한 거라고. 부잣집 사게 돼서 인생 역전하는 줄 알았는데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네 언니 때문에 다 망했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망한 네 인생은 혼자 슬퍼하셔. 난 내 인생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러자 제 차 앞을 가로막고 서더라고요. 너라도 책임져. 뭐? 너라도 책임지라고. 이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은 너도 나 사랑하잖아. 그래서 이러는 거지. 네 언니 복수한답시고 왔다가 너도 나한테 반한 거야. 그래서 날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 아무도 안 가질 때 가지려고 한 거지? 망상도 그 정도면 병이야. 너라도 책임지라고. 야, 넌 여자가 없으면 혼자 못 사니? 야, 네 언니가 날 그렇게 길들였잖아. 이제 네 언니도 없는데 난 어떡하라고? 스페어 타이어도 없는데 어쩌라고? 스페어 타이어? 우리 언니를 겨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네 언니는 그랬어도 행복했을걸? 그러니까 네 언니가 잘못한 거야. 그냥 참고 기다렸으면 내가 결국 때가 되면 돌아갔을 텐데 왜 날 못 믿어? 그게 믿음에 대한 보답이니? 뭐? 우리 언니는 널 너무 믿었어. 너무 믿었기 때문에 절망도 컸던 거야. 그 절망을 견디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널 버린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핸드백에서 언니가 남긴 편지를 꺼내 그 인간 얼굴에 집어던졌어요. 아프냐? 겨우 이게 아파? 이게 뭔데? 우리 언니가 너한테 남긴 마지막 편지. 뭐? 언니의 유품 상자에서 그 편지를 발견했을 때 하염없이 흐르던 눈물이 그제야 멈추더라고요. 그 편지가 어찌나 결연하고 처연하든지 내 눈물 정도로는 언니의 슬픔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당신을 사랑한 모든 시간이 나에겐 희망이었어. 어린 시절 동생을 고아원에 보낸 뒤로 난 항상 가슴이 허전했어. 동생의 빈자리를 느끼면서도 더 슬퍼하는 엄마 아빠로 인해 슬픈 티도 내지 못했지. 집안 형편 때문에 자식을 버려야 했던 엄마 아빠는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나는 혼자가 됐어. 그때부터 동생을 찾고 싶어서 유전자 등록을 해놓고 늘 소식을 기다렸지. 그러다 당신을 만나게 된 거야. 숙기도 없고 그저 공부밖에 모르는 당신이 자꾸 신경 쓰였어. 한 번은 내가 일하던 미용실에 와서 내일 돈을 들여도 되냐고 했었잖아. 가난하다는 걸 알았지. 괜찮다고 했더니 정말 다음날 돈을 들고 왔더라. 기억나? 내가 돈 냈으니까 그 돈으로는 필요한 거 사 쓰시라고 했더니 며칠 뒤에 당신이 또 찾아왔잖아. 막내라서 혼자 미용실 청소를 다 하고 밤늦게 나오는데 같이 포장마차에 가자고. 그게 우리 시작이었지. 편지를 읽던 그 인간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나 편지의 반전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당신을 만난 걸 후회해. 가난한 대학생이 열심히 사는 게 짠해서 몇 번 만나준 거였는데 결국 정이 들고 말았네. 그때 정을 붙이지 않았다면 불쌍한 마음에 계속 돈을 대주고 결국 몸도 마음도 다 주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배신감이 커서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떠난 거라고. 그때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난 아기를 포기할 자신이 없어. 그래도 내 몸에 생긴 생명을 어떻게 포기하겠어. 근데 낳기도 싫어. 널 닮았을 네 자식을 내 몸으로 낳기 싫다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난 널 닮은 애를 낳고 그 애를 키우며 살아가겠지. 그러다 어느 날 넌 분명 지금처럼 쓰레기로 살다가 나에게 돌아올 거야. 넌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하고 쓰레기로 살겠지. 난 또 네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널 받아주다가 버림받길 반복할 거야.
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별 통보는 내가 하는 거야. 명심해. 내가 널 버린 거라고. 마지막까지 다 읽은 건지 그 인간이 편지를 손에서 떨어뜨리더라고요. 이게 뭐야? 네가 쓴 거 아니야? 우리 언니 필체도 몰라? 이렇게 모진 사람이 절대 아닌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어.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2번 다시 나랑 엮이기 싫어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인간의 멱살을 잡았어요. 왜 우리 언니가 이런 선택을 하게 해? 말도 안 돼. 리언은 나밖에 몰랐는데? 나만 사랑했다고? 내 아이를 낳고 싶었을 텐데? 아니, 우리 언니는 낳지 않기 위해 자기도 같이 사라진 거야. 2번 다시 너랑 안 엮이려고. 말도 안 돼. 그 여자는 나만 사랑했다고? 아니, 우리 언니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어. 뭐? 널 선택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거야. 너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네가 치가 떨리게 싫어서 자기 자신을 버렸어. 그 순간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인간을 바닥에 집어던졌어요. 편지를 썼을 우리 언니를 생각하면 난 잠도 안 와. 너 같은 자식 때문에 자기 자신을 혐오하며 세상을 떠난 우리 언니가 불쌍하다고. 우리 언니는 그저 사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너 우리 언니를 이용했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스페어 타이어로 생각했다고? 아니, 넌 앞으로 남은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리 언니만큼 널 사랑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을 테니까. 우리 언니처럼 널 순수하게, 너 같은 쓰레기를 품어줄 사람은 절대 없어. 내가 장담해. 아니야. 나도 사랑할 수 있어. 네 언니보다 더 근사한 여자랑. 지금 문어다리 걸치고 있는 그 여자들? 네가 명품 사다 바치고 있는 척해서 만난 여자들이겠지. 근데 우리 언니는 네가 쥐뿔도 없을 때도 자기 걸 다 주면서 사랑해줬어. 처음엔 연민이었지만 사랑이 된 거야. 그만큼 따뜻했던 사람이라고. 넌 이런 사람 2번 다시는 못 만나. 이제는 세상에도 없으니까 절대 못 만나. 이제는 세상에도 없다고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언니는 이제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 따뜻한 사람을 저도 잃은 거잖아요. 형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차를 타고 가는데 언니가 밉더라고요. 결국 저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했다는 거잖아요. 나 좀 기다려주지. 날 봤으면 견딜 용기가 있었을 텐데. 나랑 같이 미국에서 살았어도 됐잖아. 복수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실감한 순간이었죠. 그 인간이 주저앉아 우는 걸 보면 뭐하냐고요. 언니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다음날 생각지도 못한 희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뉴스 봤어? 위장 취업을 도와준 대표님이 이른 아침부터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뉴스요? 그 사모님 말이야. 준비를 아주 단단히 했더라. 지금 TV 틀어봐. 저는 급히 TV를 켰고 연행되어가는 형부를 볼 수 있었어요. 회사 또 능력으로 긴급 체포가 됐더라고요. 아주 가지가지 했구나. 순간 전날 형부 아내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 말이요. 그때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보고 있어요? 사모님, 형부 아내더라고요. 덕분에 저 인간 뒤를 캐다가 많은 걸 알아냈지 뭐예요? 세상에, 내 인생 등 쳐먹으려고 한 것도 모자라 우리 아빠 회사 돈까지 쳐먹으려고 한 거 있지? 진짜 어이가 없네요. 배짱도 없는 인간이 왜 저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는지.
심지어 그 일을 담당 직원이랑 불륜을 저지르면서 했다는 거죠. 네? 그 직원이 유부녀였거든. 그 여자랑 불륜 관계였더라고. 기가 차서 진짜. 메신저로도 안 나왔었는데 그 여자가 글쎄 나를 찾아와서는 무릎을 꿇고 비는 거야. 나이가 둘이다. 저 인간 때문에 남편한테 이혼당했다. 회사까지 달리면 애들 키울 방법이 없다. 뭐든 다 나한테 유리하게 증언할 테니 한 번만 봐달라. 대체 어쩌다가 그런 괴물이 우리 언니 인생을 잡아먹은 걸까요? 모두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사랑을 배신으로 갚았으니 인간도 아닌 거지. 말씀하시는 사모님의 목소리도 꽤 쓸쓸하게 들리더라고요. 사모님, 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움을 청해도 될까요? 마지막? 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거든요. 2번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요. 언니 유골함만 돌려받으면 가지고 가려고요. 근데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그 인간이 열쇠를 갖고 있어요. 네? 우리 언니 유골함을 그 인간이 안치했더라고요. 참, 뻔뻔하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혹시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뉴스 속 연행되어가는 형부의 모습을 보며 아랫입술을 꽉 깨물게 되더라고요. 저 진상에 면회까지 가야 한다니. 그러나 언니 유골함을 받는 일인데 별 수 없잖아요. 결국 저 인간이 갇힌 구치소로 면회를 갔죠. 뭐야? 왜 둘이 같이 와? 하긴 그날도 둘이 짜고 날 엿먹었지? 면회 자리에는 형부의 아내도 동행했어요. 그 모습을 본 형부가 투덜거리더라고요. 이런다고 둘이 한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둘은 연적인 거잖아? 대체 뭐라는 거야? 당신 나한테 이혼당했어. 서류 절차가 없었던 걸 천만 다행으로 알아. 당신도 날 사랑했잖아. 이 세상에 날 사랑하는 여자가 많은 걸 어떡해? 나라고 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이것도 엄청 힘든 일이라고. 터진 입이라고. 좀 잘도 떠든다. 잔말 말고 유골함 열쇠 어딨어? 유골함? 당신이 그걸 왜 물어? 인간이라면, 아니 최소한의 인간의 탈을 쓴 척이라도 할 거면 내놔. 당신이 그걸 왜 바라냐니까. 나한테는 당신 처제가 은인이니까. 처제는 무슨? 내가 결혼한 건 당신뿐이야. 애까지 있었다며. 그러면 이쪽이 더 권리 주장할 자격이 있지? 난 빠질게. 치. 그래서 당신이 대신 말해주려고 따라오기라도 했다는 거야? 야, 네가 말해. 너도 터진 입으로 떠들어 보라고. 형부가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아하, 이제 보니 아쉬운 건 너였네. 나한테 빌어야 했어. 그렇지? 내가 왜? 네 언니 뼈가루라도 가져가고 싶으면 빌어야지. 법적으로 하면 결국 내가 가져갈 수는 있어. 근데 나도 미국으로 가서 내 일을 해야 해서. 그냥 돌려주는 게 어때? 돌려줘? 그 여자는 원래 내 거야. 그러니까 유골함도 내 거지. 차라리 그냥 모른 척을 하지. 대체 왜 장례를 네가 치른 거야? 우리 언니한테 미안하지도 않았니? 그래도 뭐 내 앞길에 걸림돌은 지워졌으니까. 뭐? 제가 흥분하려고 하자 형부 아내가 진정하라는 듯 제 팔을 잡더라고요. 선처 해줄게. 뭐? 횡령한 거 선처해준다고. 정말이야? 그러니까 열쇠 내놔. 어딨어? 선처가 먼저지. 그래, 해줄게. 바로 변호사 불러서 해줄 테니까. 열쇠 위치. 어떻게 믿어? 날 뭘로 보는 거야? 당신보다 당신 아버지가 더 무서워. 선처해줄 뿐이 아닌데.
해줄게. 못 믿겠으면 이 각서부터 봐. 공증받은 거야. 당신이 이번 언니 납골당 열쇠를 내놓으면 이번 횡령건에 대해서는 선처해주겠다는 약속. 각서를 본 형부가 눈을 빛내더라고요. 진짜지? 그래. 결국 형부 아내의 도움으로 납골당 열쇠 위치를 알아냈고 우리는 주저없이 면회장을 떠났어요. 그 인간이 우리 뒤통수에 대고 외치더라고요. 조만간 밖에서 보자고. 저는 살짝 당황스러웠는데 형부 아내는 너무나 여유롭게 입꼬리를 올려 웃더라고요. 구치소를 나오자마자 물었어요. 정말 선처해 주시게요? 도와달라면서요? 그래도 선처는 저 인간한테 좋은 거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거 말고도 저 인간 감옥에 넣을 거리는 더 있으니까. 저걸로 처벌받고 나오면 또 고소해서 깜빵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이건 내가 갚는 빚이라고 생각해줘요. 사모님이 저한테 갚을 빚이 뭐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신세를 졌죠. 열쇠 찾아서 같이 가도 돼요? 네? 어딜? 언니 납골당이요. 내가 감히 가도 되는 거면 인사하고 싶어서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테니까. 잠시 고민했지만 그러자고 했어요. 형부가 말한 곳에서 열쇠를 찾아 납골당에 도착했을 때 자꾸 눈물이 나서 목이 메더라고요. 언니 나왔어. 이분은 내가 해도 될까요? 그럼요. 내가 미웠을 텐데 이렇게 와서 미안합니다. 진심인데 몰랐어요. 그 사람에게 아이까지 가진 여자가 있다는 거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였어요. 형부 아내가 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더라고요. 당신이 아팠을 시간 동안 그 사람과 웃고 떠들며 행복했던 거 죄송합니다. 그 시간만큼 죄송해요. 부디 그곳에서는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형부의 아내의 사과에 저는 또 울고 말았어요. 그 인간은 제가 다 처리할게요. 동생분 덕분에 모든 걸 알았으니 남은 건 제 몫이에요. 절대 평생 편안하게는 못 살 거예요. 다행히 제가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내 손 더럽히지 않고도 저런 인간 하나는 처리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저를 믿고 편히 쉬세요. 형부라는 인간은 그 아내의 약속대로 구치소를 나왔어요. 그러나 얼마 안가 또 사기죄로 잡혀 들어갔죠.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와 장인의 이름을 팔아 사기까지 치고 있었더라고요. 그 일로 돈을 뜯긴 사람들이 꽤 됐고 금액도 어마어마했어요. 결국 그 돈까지 다 회수되면서 빈털터리가 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다 풀리네. 미국에서 애널리스트로 다시 바쁜 일상을 살다가도 한국에서 오는 소식을 듣고 있으면 나쁜 끝은 있구나 싶어 속이 다 시원했어요. 쉬는 날이면 언니의 유골함을 안치한 묘지에 다녀오곤 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슬프더니 이제는 산책 코스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돼버렸어요. 언니 나왔어.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언니 자리는 꽤 깨끗하네. 다행이다. 추울까봐 걱정했거든. 낯선 땅이라 좀 어색하겠지만 적응해줘. 나 언니랑 같이 사는 게 꿈이었거든. 그 꿈 이룰 때까지 언니가 안 기다려준 거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지? 유골함이라도 들고 오고 싶어서 들고 왔는데 날씨가 굳으면 굳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생각이 나요. 날이 좋은 날은 더 같이 있고 싶어서 날이 굳은 날은 낯선 땅에서 혼자 비 맞는 게 안쓰러워서요. 얼마 전에는 형부의 아내가 언니 기일이라면서 선물을 보내왔어요. 바로 자기의 청첩장이었죠. 놀라서 전화를 걸었더니 바로 받더라고요. 뭐야, 벌써 재혼해요? 1년 가까이 지났잖아. 이 정도면 많이 참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결혼을 지금 한다는 건 연애를 대체 언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새 출발하는 게 그 인간한테는 가장 큰 복수일 것 같아서 알려준 건데 왜 황당해해? 그 인간만 나를 여럿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줄 알았어? 우리 부자들의 세계는 이래? 참, 청첩장을 나한테 보낼 게 아니라 그 인간한테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보냈지. 그러니 복수지. 종종 안부 연락을 주고받는데 시간이 갈수록 활기를 되찾더라고요. 우리 언니도 살아있었다면 결국 그랬을 텐데 싶어서 가슴이 아프다가도 또 위로가 되고 그래요. 사모님도 그러라고 연락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장난스럽게 구는 거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안 올 거야? 오면 좋겠는데. 일이 바빠서 일정 좀 보고 알려드릴게요. 알았어. 건강 챙기면서 하고. 네, 언니도요. 참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이제 언니 동생하고 지내요. 언젠가부터 사모님이 꼭 먼저 안부 연락을 해오시더라고요. 꼭 제 언니 대신 저를 챙겨주기라도 하듯이 매번 같은 잔소리를 하세요. 밥 잘 챙겨 먹어라, 건강 챙겨라, 결혼해라. 꼭 우리 언니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들을 하시네요. 이럴 때면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는 언니가 또 그리워서 조깅을 하면서 언니가 있는 곳까지 달려가곤 한답니다.